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시집을 가지고 왔어요.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있게 시 한 편 쫙 읽으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시집이에요. 어떤 시집이냐면요, 마음 챙김의 시예요. 마음 챙김의 시. 이 책은 루시아님이 엮으신 책이에요. 마음 챙김과 관련된 내용들만 모아서 엮은 그러한 시집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시들이 담겨 있고요. 그 시 중에서도 또 어떤 뭐 내용으로 이 시를 쓰게 됐는지 아니면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꽃 이름이 나오면 그 꽃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피는 그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러한 짤막한 설명도 담겨 있고요. 그리고 맨 뒤에 보면 루시아님의 글도 담겨 있고, 그리고 맨 뒷면에 보면 이렇게 시 담긴 시인들에 대한 짤막한 양력도 담겨 있어서요. 어떤 시대에 어떤 생각으로 썼는지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마음 챙김의 시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감정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관찰하고 그러한 연습들이 잘 되어 있다면 더 많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이 익숙치 않다면 조금 이게 왜 마음 챙김이 되는 시이고 이렇게 확 와닿는 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무슨 의미인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시들은 확 꽂히는 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시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어떤 마음으로 쓴 건지 잘 이렇게 전달이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두고두고 읽어도 좋을 그런 시집인 것 같아요. 먼저 루시아님의 글 마음 챙김의 시에 대한 내용을 일부분을 읽어드리고요. 다른 분의 시를 읽어드릴게요. 먼저 시에 대한 내용을 마음 챙김의 시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시를 읽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세상을 경이롭게 여기는 것이며 여러 세계,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는 마음 챙김의 소중한 도구이다. 카네친이 설명하듯이 마음 챙김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미약한 숨소리일 뿐인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 주위에 있는 것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두려움, 고통, 질병, 죽음, 전쟁, 자연재해 등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도피가 아니다. 그것이 영성이다. 데이비드 화이트 전문을 읽어드릴게요. 충분하다. 이 몇 마디 단어들로도 충분하다. 이 몇 마디 단어들로 충분하지 않다면 이 호흡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호흡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삶에 이렇게 열려 있기를 우리는 거부해 왔다. 다시 또다시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끝없이 무엇인가가 되어야 하고 땀 흘려 일해야 하고 성취도 해야 하지만 때로는 이 호흡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호흡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가끔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본래의 나와 만나기 위해서는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것도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인도 성자 라마나 마하리사가 일깨운다. 우리 자신이 실제임에도 우리는 계속 밖에서 실제를 찾는다. 네. 우리 자신이 실제임에도 우리는 계속 밖에서 실제를 찾는다. 네.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분의 시를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나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읽어드리는 시는요, 키티 오메라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전직 교사이세요. 이분이 2020년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미국 위스콘신주 전직 교사가 쓴 시예요.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그것을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공유를 한 그런 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테지만 저는 이 책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와 닿아서 읽어드리려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휴식을 취했으며 운동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놀이를 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며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더 깊이 귀 기울여 들었다. 어떤 이는 명상을 하고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춤을 추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치유되었다. 무지하고 위험하고 생각 없고 가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지구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위험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잃은 것을 애도하고 새로운 선택을 했으며 새로운 모습을 꿈꾸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치유받은 것처럼 지구를 완전히 치유해 나갔다. 네. 너무도 공감되는 그리고 바람이 담겨있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란 희망이 담긴 그런 시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시를 읽어드릴게요. 자넷 랜드라는 분이 쓴 시를 읽어드릴게요. 위험들이라는 시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웃는 것은 바보처럼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우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일에 휘말리는 위험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자신의 생각과 꿈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것은 순진해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보상받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사는 것은 죽는 위험을, 희망을 갖는 것은 절망하는 위험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러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기에,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므로 고통과 슬픔은 피할 수 있을 것이나 배움을 얻을 수도, 느낄 수도, 변화할 수도, 성장하거나 사랑할 수도 없으므로 확실한 것에만 묶여 있는 사람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와 같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오직 진정으로 자유롭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시는요, 엘라 휠러 윌콕스라는 분이 쓰신 시인데요. 인생의 흉터들이라는 시예요. 지금부터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세상이 둥글다고 말하지만 나는 가끔씩 세상이 모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여기저기 모서리에 부딪혀 자잘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으니까. 하지만 내가 세상을 여행하면서 발견한 인생의 중요한 진실 하나는 정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당신이 몹시 경멸하는 남자는 당신을 분노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낯선 이들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당신의 마음속에 불쾌감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들은 잠시 괴롭히다 사라지는 병 같은 것. 모든 인생이 이 법칙을 증명한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전율하게 만드는 상처는 모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준 것. 낯선 타인에게는 곧잘 최상의 옷, 가장 달콤한 품위를 내보이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사람에게는 무신경한 표정, 찌푸린 얼굴을 보인다. 거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잠깐 만난 손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생각 없이 타격을 수없이 날린다. 사랑은 나무마다 다 자라지는 않는다. 진실한 가슴이라고 해마다 꽃이 피는 게 아니듯. 아, 무덤을 가로지른 상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여. 하지만 슬픔을 견디고 나면 머지않아 모두에게 분명해지는 사실이 한 가지 있으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유일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네. 어떠셨어요?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리고 또 재택근무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셔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 그러한 시간들을 이렇게 마음 챙김의 시를 한 편 읽으면서 내 마음도 들여다보고 또 우리 가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나 자신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글과 좋은 시, 그러한 내용들을 읽으시면서 내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로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